드디어 슈퍼월드컵 조별리그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망의 3차전. 베트남에게 충격의 무승부를 내준 디펜딩 챔피언 브라질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발끈을 세게 묶었다. 외계인 호나우지니는 지구인은 생각할 수 없는 뛰어난 초능력을 뽐내고 있며 UFO 같은 궤적의 중거리포를 발사시켰다. 뒤쪽으로 물러나서 수비하던 코소보 수비진들에게 한 방 먹여준 것이다. 선수들의 역량 차이를 보여주며 기선을 제압해버린 브라질. 하지만 코소보의 뭉턱한 한 방으로 또다시 수비라인에서의 약점을 보여주며 베다트 무리키의 동점골을 막아내지 못했다. 소크라테스의 뛰어나가는 예측 수비는 어쩔 때는 최고의 수비 장면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가끔씩 상대의 돌파를 완전히 열어주며 단단한 방패에 살짝씩 틈을 보이는 아쉬움을 남겼다. 베트남에게 승점을 선물해준 것처럼 코소보에게도 무승부를 거두는 것일까. 슬슬 불안감이 차오르던 후반 20분경 브라질의 넘버9 호돈신 호나우두가 삼바 축구의 정점을 보여주며 이번 대회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호나우두의 부활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코소보를 몰아치던 브라질.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던 가린샤에게까지 패스를 연결시켜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코소보의 최종 수비를 열어제꼈다. 브라질이라는 거함에게 기죽지 않고 굳세게 버티며 승점 1점이라는 귀중한 승점물을 얻어낸 베트남. 탄자니아에게까지 승점 3점을 따낸다면 월드컵 최초로 토너먼트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작은 거인 베트남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귀중한 기회를 최대한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제대로 환대해 주었다. 반또 안의 헛발질이 꽝아이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탄자니아에게는 어이없는 불운이, 베트남에게는 어이없는 행운이 발생한 것이다. 빠르고 간결한 원터치 패스 연계로 탄자니아의 압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던 베트남은 전반 20분이 안 된 상황에서 2골 차로 달아나는 스코어를 만들었다. 세계의 모든 축구 팬들은 다물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참아가며 베트남의 경기력을 눈에 깊게 새겨넣었을 것이다. 연승의 고속도로를 쾌적하게 달리던 스카치 전사들은 3차전 브루나이를 맞이하며 3연승으로 반환점을 마무리 짓고 싶었을 것이다. 역시 스코틀랜드의 다이나믹 듀오인 노우와 달글리시의 발끝은 브루나이의 미숙한 수비 방법으로는 막기 불가능해 보였다. 라이언 프레이저가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 낮은 크로스를 연결시켰고 수비를 막고 골대 쪽으로 꺾여버린 축구공을 멀리서 지켜보던 달글리시가 강하게 밀어넣었다. 브루나이는 상대의 강력한 압박에도 자신들만의 지조를 보여주며 라인을 낮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조는 스코틀랜드에게는 오히려 땡큐. 벌어진 미들라인에서 데니스 로우에게까지 한 번에 연결된 전진 패스는 다이나믹 듀오의 나머지 멤버의 득점을 도와주는 기점이 되어 깔끔하게 골로 마무리되었다. 스코틀랜드에게 아쉽게 패배하며 기세가 한풀 꺾여버린 사커루의 섀도우 복싱. 우간다라는 수탉을 잡기 위해선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어퍼컷이 필요해 보였다. 세르와다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부터 시작된 전방 압박의 성공. 비드카와 마빌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의 예측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렸고 기분 좋은 선제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수탉의 목덜미를 잡고 기스펀치를 날려버린 사커루의 한방. 1대0의 스코어로 끝내기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서였을까. 호주는 사이드백인 조시 리즈던까지 윗선으로 올려가며 공격을 시도하였다. 우간다의 치킬러는 3차전까지 한 골만을 기록한 수비적인 전술을 빠르게 고쳐야 될 것만 같아 보였다. 스페인은 강력한 중원으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전술을 쓰고 있었다. 파나마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의 전술을 가지고 나왔다. 디스테파노의 감각적인 힐패스, 그리고 그 패스를 다시 힐패스로 연결해주는 이니에스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던 파나마 수비진들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놀라운 슈팅을 보여주며 상대의 등껍질을 깨버린 것이다. 디스테파노의 놀라운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공격의 번뜩임을 보여주었고 왼발로 정확하게 슈팅을 날리며 골대까지 맞춘 것이다. 골대를 맞고 나온 세컨볼을 다비드 비아가 흘리지 않고 잘 받아먹으며
파나마로부터 두 걸음 멀리 도망친 스페인. 3톱 중 아직 골을 넣지 못한 나울에게 샤비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전진하면서 패스를 전달해 주었고, 마침내 자신의 약지에 키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적한 대의 붉은 돛은 승리라는 강한 돌풍에 크게 펄럭거리며 기분 좋은 순항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파나마를 꺾어내며 스페인전의 대패를 말끔히 씻어낸 부룬디. 앙코르와트 사원에 붙어있는 등불을 하나씩 꺼내려 가야만 했다. 부룬디는 첫 출전의 긴장감을 완전히 벗어난 듯 전반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사이드라인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멋지게 공격을 성공시킨 마이크 트레저. 캄보디아 수비수들은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트레저를 전혀 막아낼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터진 부룬디의 선제 득점 이후 양팀의 공격 시퀀스가 제대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경기는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후반 40분, 실점 이후 80여 분 만에 드디어 동점을 이루어낸 캄보디아. 캄보디아 선수들은 승점 1점도 잘한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 격이었다. 오늘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를 확정짓고 싶던 마이크 트레저. 놀라운 팬텀 드리블로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리며 승점 드랍을 혼자 힘으로 막아냈다. 갈색 폭격기 게르트 밀러의 역대급 활약으로 간신히 승점 6점을 얻어낸 독일.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아프리카 케냐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드리블과 패스 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게르트 밀러. 루메니게이 크로스를 이마에 정확히 맞추며 지공 상황에서도 자신의 뛰어난 축구 지능을 이용하여 득점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독일은 브레메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시키며 밀러를 폴스나인으로서 활용하였다. 자리를 이동한 게르트 밀러의 위치는 득점을 올리기엔 적합하게 되었고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제대로 공략하며 2대0의 스코어를 이루어냈다. 독일의 승승장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신이 난 독일 선수들은 수비를 신경 쓰지 않은 채 라인을 높게 가져갔고 이는 곧 케냐의 완벽한 오픈 찬스로 연결되었다. 찝찝한 승점. 뒷맛이 씁쓸했던 승리였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수준은 뭔가 누군가에게 2위 자리를 독주하게끔 하지 않는 고만고만한 상태였기에 양팀에게 있어 오늘의 경기는 더더욱 중요해 보였다. 모르셀의 질주를 막지 못한 에콰도르의 3사는 결국 마리아노 디아즈에게 슈팅까지 내주게 되며 중요한 순간에서 아쉬운 판단들을 보여주었다. 도미니카의 빠른 역습은 에콰도르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기세를 탄 도미니카 공화국은 또다시 모르셀과 마리아노 디아즈의 콤비네이션으로 완벽하게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에콰도르의 헛된 희망을 산산조각내버렸다. 회색깔 유니폼을 입은 에콰도르 선수들은 자신들의 유니폼색처럼 얼굴 표정에 먹구름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땅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했던가. 위기를 기회로 삼은 에콰도르의 선수들은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만회골로 먹구름에서 번개를 생산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강력한 번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골망에 제대로 내리꽂으며 승점이라는 귀중한 보물을 눈앞에 두기 시작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전진에 힘입어 소르노자의 오픈 찬스를 만들어낸 에콰도르. 경기가 종료되기 5분 전 에콰도르 선수들의 염원은 결국은 먹구름에게까지 닿으며 승점 1점을 간신히 얻어낸 것이다. 스리랑카에게 승리를 거두며 1차전의 충격에서는 조금은 벗어난 듯한 포르투갈. 하지만 아직도 헝가리에 밀리며 선두 자리를 탈환하지 못했다. 아이티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포르투갈이었지만 공격 시도는 번번이 빗나갔고 점점 다급해져가는 항해사들. 포르투갈의 위대한 공격수 에우제비오가 험난한 위대한 항로를 개척해내며 간신히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포르투갈을 꺾은 후 연승의 궤도에 올라타며 이번 월드컵에서의 이변의 주인공으로서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헝가리. 스리랑카를 상대로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1위로 반환점을 돌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폼이 한껏 올라온 칼마르가 그 기세의 등에 재빠르게 올라타며
헝가리에게 기분 좋은 선제골을 안겨주었다. 연패의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스리랑카. 승점 자판기 취급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스리랑카는 끈질기게 상대를 몰고 늘어지며 승점을 위하여 피 튀기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승가도를 달리던 헝가리에게 무승부라는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팀이 다름 아닌 스리랑카라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양팀의 대격돌. 오스트리아와 라이베리아는 오늘 경기에서의 한판 승부로 조별리그 선두 자리를 걸고 영혼의 승부를 하게 되었다. 강력한 중원 싸움 끝에 먼저 득점에 성공한 팀은 톱시드인 오스트리아가 아닌 조지 웨아가 이끌던 라이베리아였다. 양쪽의 사이드백을 적극적으로 올렸던 오스트리아의 수비라인을 수적 우위를 가져가며 무너뜨려버린 라이베리아. 그렇게 아프리카 팀에게 승기를 내줘버리나 싶었던 찰나, 아르나우토비치의 동점골이 터져나오며 양팀의 승부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췄다. 2승 1무로 3차전을 마친 양팀은 오스트리아의 득실차가 더 높았기에 선두를 오스트리아가 가져갔다. 하위팀에게 있어 조별리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바로 선두권 팀이 손잡고 승점차를 벌리며 멀리 도망치는 상황. 카타르와 룩셈부르크에게 있어서 결말부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서로의 무승부였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카타르의 알모에즈 알리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균형이 무너진 양팀의 승부는 걷잡을 수 없이 노가드 복싱 경기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반 초반에 실점을 해버린 룩셈부르크. 이번 월드컵에서 룩셈부르크의 유일한 득점자인 다넬 시나니가 상대의 골문을 뚫어내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선제골과 동점골이 터진 시간대는 불과 경기 시작한 지 10여 분. 양팀의 노가드 경기는 1대1로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뒤쪽에서 올라온 얼리 크로스를 높은 점프력으로 화려하게 받아낸 알모에즈 알리. 상대의 밀집 수비를 제공권으로 뚫어내며 1, 2차전의 아쉬운 득점력을 3차전에서야 터뜨렸다. 물론 룩셈부르크 역시 여기서 포기할 수만은 없었다. 룩셈부르크의 공격 시퀀스가 물 흐르듯이 연결되면서 공격을 지원 나온 캡틴 바헤이루까지 공이 이어졌다. 바헤이루의 천금 같은 동점골. 그러나 이 득점이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이 되면서 양팀은 승점 1점만을 얻어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두 경기 6개의 득점과 1개의 실점. 붉은 보석 모로코는 본인들이 펼칠 수 있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아랍권 국가인 요르단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잡혀서였을까? 코너킥 상황에서의 아쉬운 위치 선정으로 아흐메드 야신에게 제공권을 빼앗기며 선제 실점을 내주고야 말았다. 1, 2차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로코의 경기력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직전까지 떨어졌지만 센터 포워드 엔네시리의 동점골로 간신히 체면을 차렸다. 엔네시리의 부드러운 볼터치는 가히 보석의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루비처럼 붉은 태양빛을 내며 화려하게 빛났다. 제우스의 벼락이 본인들의 발끝에 떨어져서 신에게 더욱더 울며불며 기도를 올리는 그리스 선수들. 버뮤다라는 재물을 올림푸스 신들에게 바칠 준비를 하며 경기에 진지하게 임하였다. 그리스 선수들의 기도가 하늘에 울려 퍼져서였을까? 커트니 하우스의 미숙한 볼터치를 포추니스가 과감하게 압박하여 공을 뺏어냈고 사마리스의 결승골까지 연결되었다. 그리스의 슈퍼월드컵 여행기가 아직 마침표를 찍기엔 아쉬움이 남았었나 보다. 결승전 무대를 밟아본 팀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루과이보다 반걸음 정도 살짝 뒤처져 있는 검은 별 하나가 우루과이라는 태양에 다가가기 위해 이카루스의 날개를 펼쳤다. 하지만 그 날개는 태양열에 녹아버렸고 수아레즈라는 공격수의 득점력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몸을 비벼가면서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던 에딘손 카바니의 희생이 한몫한 듯 보였다. 가나의 폭백라인은 우루과이의 쓰리톱에는 당해버렸지만 중원 싸움에서는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다시 한번 반걸음 차로 따라잡았다. 상대의 쓰리백 전술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면서 안드레아 이유가 그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대로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
우루과이 입장에선 살짝 아쉬운 상황. 경기 막판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카바니의 머릿결이 찰랑거리면서 가나의 골망도 찰랑거리게 만들었다. 아티지기 골키퍼가 몸을 쭉 뻗으며 상대의 헤더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태양빛에 녹아버린 날개로는 어림도 없었다. 쿠바의 시거잭 불씨는 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거잭의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몰타기 사단. 하지만 몰타기 사단의 성검도 이미 검리가 너덜너덜 부러진 상황. 그러나 무뎌진 검자루라도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엔 충분했던 것일까. 루크 감빈의 득점으로 쿠바에게 일격을 가하는 붉은 망토의 몰타 선수들은 1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의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수비에 더욱더 힘을 쏟았다. 그렇게 수비가 안정화되어 가자 몰타의 공격력은 한층 더 올라갔다. 어빈 카르도나가 지난 대회에서 보여줬던 놀라운 공격력으로 쿠바 선수들에게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특히 루크 감빈의 패스를 원터치로 이어간 왼발 슈팅이 예술이었다. 쿠바는 몰타기 사단의 망토자락을 붙잡으며 어떻게든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였다. 오닐 에르난데스의 패스를 아르멘테로스가 빠르게 달려가며 공을 살려냈고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쿠바의 반란은 여기까지였다.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끼리 코트디부아르. 쌍두독술이 알바니아의 제공권에 압도당하기엔 코트디부아르의 경기력이 워낙 좋았다. 아니, 오히려 알바니아에게 제공권 장악이란 게 무엇인지 코너킥을 통하여 제대로 보여주었다. 빡투박의 정수야야 투레는 알바니아의 튼튼한 센터백들을 무너뜨렸으며 결국 코끼리의 난동으로 독수리들은 땅에 떨어지고야 말았다. 코끼리의 높이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알바니아를 무너뜨리며 조별리그의 판도를 뒤엎어버린 팔라우. 바레인이라는 톱니바퀴는 이 판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전에는 팔라우의 느긋한 축구가 바레인 선수들에게 먹혀들면서 상대의 템포를 완벽히 무너뜨렸다. 사이드백 알로이스 푸다의 예상치 못한 슈팅. 모두가 컷백을 예상했지만 푸다는 직접 슈팅을 선택하면서 경기의 판도가 뒤흔들렸다. 승점이 반드시 필요했던 바레인은 유수프 헤랄의 끈질긴 압박으로 야야의 공을 탈취해냈고 골키퍼와의 오픈 찬스에서 동점골을 이루어냈다. 유수프 헤랄의 끈기와 도전 정신은 다른 축구장까지 뻗어나가 3경기째를 진행하며 지칠 대로 지쳐버린 선수들의 투지를 더욱더 불태웠다.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만남. 중세시대를 호령했던 두 민족의 맞대결은 의외로 싱겁게 끝날 듯 싶었다. 공수 밸런스가 훌륭한 튀르키예는 공격에만 매진하는 이란의 얇은 허리라인을 지속적으로 공략했다.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버린 이란의 전술은 결국 일마지의 헤더까지 허용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암울하게 실점으로 시작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캡틴 알틴톱이 이란의 왼쪽 수비라인을 장난감처럼 주물주물하며 최전방에서 달려들어가던 하칸 시크르에게 어시스트를 건네주었다. 물론 당연히 시크르는 득점을 생산해내며 스코어를 2골 차로 벌려놨다. 후반에도 이란의 무너진 밸런스를 바늘 찌르듯이 공략하던 튀르키예. 이번 대회 브라질 맞이의 4번째 득점이자 오늘 경기의 2번째 득점이 폭죽처럼 터져나오면서 페르시아 전사들의 표정에는 패색만이 드러났다. 패배해버린 페르시아 선수들에게 자비라는 것을 가르쳐줄 생각이 없던 오스만 투르크. 하칸 시크르가 높이 올라온 크로스에 대해 몸싸움을 통하여 완벽히 낙하지점을 잡았으며 이란을 상대로 멀티득점을 터뜨렸다. 중세시대의 최강국은 역시 오스만 투르크였나 보다. 2위 싸움에서 이란이 가장 앞서 있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란을 이기고 맞붙는 카자흐스탄과 모리타니. 승리의 여신 니케는 모리타니에게 손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인가. 라인아웃 될 줄만 알았던 축구공이 코너 플래그를 맞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모리타니에게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고 아부바카르 카마라가 그 기회를 매듭지었다. 월드컵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이 골 장면만으로는 모리타니가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경기력은
이제는 중앙아시아라는 축구계의 변방에서 유럽으로 편입된 세련된 축구로 변화했다는 것이 나타났다. 강력한 압박과 몸을 아끼지 않는 투쟁심. 아름다울 것만 같은 유럽 축구지만 사실은 오히려 거칠고 진흙투성이인 축구. 그러한 유럽 축구에 적응해버린 카자흐스탄은 빠르게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까지 성사시켰다. GF의 날카로운 돌파 이은 알리베크 카심의 깔끔한 마무리.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는 어느덧 모리타니아에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흥이 한껏 높아진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모리타니의 흐트러진 집중력을 발판 삼아 세 번째 추가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낮은 파노크와 GF 그리고 카심까지 이어지는 3명의 공격수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줘가며 완벽한 팀플레이를 보여주었고 결국엔 승리라는 하늘색 풍선을 하늘 높이 쏘아올렸다. 1, 2차전에서 벨기에 와플처럼 달디단 승리를 기적적으로 얻어낸 벨기에. 하지만 경기력에 있어서만큼은 벨기에 축구팬들의 허기를 채워줄 순 없었다. 그렇게 펼쳐진 자메이카와의 한판 승부. 세계 최고의 크랙이라고 불리는 에단 아자르는 전반 30분경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초콜릿 같은 달달한 선제골을 요리해냈다. 블레이크 골키퍼는 아자르의 슈팅 정확도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벨기에의 슈퍼크랙의 활약은 원펀치로 끝나지 않았다. 동생 토르강 아자르의 컵백을 받아내면서 멀티득점을 뽑아낸 형 에단 아자르. 넘버 7이라는 등번호의 무게감을 떨쳐내고 육상괴물 자메이카 선수들 사이에서 좋은 위치 선정을 보여주며 두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자메이카 선수들도 절대로 지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이번 대회에서 여전히 득점을 생산해내지 못했던 데코르바 바비리드가 코너킥 상황에서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머리에 맞추며 만회 득점을 창출해냈다. 반말리의 가오가 바비리드에게 잠시 왔다 갔다 간 것 같은 기적 같은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미 경기의 결과는 벨기에에게 많이 넘어간 상황. 악셀 비첼의 살짝 빗맞은 슈팅은 수비를 맞고 떼굴떼굴 슬로우에 걸린 것 마냥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역동작이 걸려버린 자메이카 블레이크 골키퍼의 한탄스러운 표정만이 카메라에 잡혔다. 에스토니아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득점. 그리고 공격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찬스 메이킹이었다. 물론 에스토니아를 상대하는 루안다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지 않게 하였다. 카만지는 비지마나가 멀리 전달해준 살짝은 0점이 맞지 않은 높은 크로스를 매섭게 달려들어가면서 에스토니아 골문에 어거지로 집어넣었다. 어거지 골이면 어떠하랴. 이 득점으로 루안다는 승점 3점을 얻어내며 2위 싸움에 한 걸음 내밀었다. 이 시대의 아버지, 북아일랜드를 등에 업어가며 열심히 달려가는 조지 베스트. 단 2개의 득점으로 조별리그 테이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북아일랜드였지만 다를로트의 득점 루트가 절실해 보였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여전히 공격 라인에서 아쉬운 득점력을 보여주던 북아일랜드. 오늘 경기 역시 베스트의 센스와 위치 선정을 통하여 득점을 겨우겨우 만들어냈다. 물론 득점은 지미 니콜이 하긴 했지만 말이다. 코스타리카에게 힘없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마찬가지로 토너먼트 진출 티켓 싸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페로제도. 결코 무승부만큼은 피해야만 하는 오늘의 경기는 팔레스타인의 칼레드 살렘이 득점 포문을 양껏 열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망연자실하지 않고 당당히 축구공을 센터서클로 옮기던 페로제도 선수들의 얼굴엔 따라가겠다는 목표의식만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투지는 후반전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점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성공하였다. 깔끔한 패스 플레이에 이은 이삭센의 슈팅. 북유럽 국가들의 선전 속에서 승리 없이 고전을 면치 못한 페로제도도 승점 1점을 추가하며 그 반열에 올라탄 것이다. 무실점 2승 0패. 크로아티아가 지금까지 거둔 성적은 확실히 A+ 이상이었다.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성적표 세 번째 칸에는 과연 어떤 점수가 매겨질 것인가. 전반 13분 만에 터진 슈케르의 득점으로
A+ 이상의 점수의 기대감을 한껏 올린 크로아티아. 인도의 수비진들은 축구장 위의 신사 다니엘 슈케르의 골 폭격을 막을 수가 없었다. 바깥쪽에서 활동하는 움직임보단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해가며 주발이 아닌 왼발로 슈팅까지 가져간 슈케르. 한 골차도 따라잡기 힘들다고 평가받는 양팀 간의 격차는 2골차가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다득점 경기로 빨려 들어갔다. 후반전, 인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한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때다 싶어 공격을 퍼붓던 크로아티아의 선수들. 다른 공격진들의 침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인도 수비진들은 결국 본말 전도의 수비력으로 추가골을 내주고야 말았다. 특히 마리오 만주키치는 인도 수비진들이 활짝 열어준 오픈 찬스에 날개를 활짝 펼치며 득점 본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1, 2차전에서 열심히 승점을 따기 위해 노력하던 인도 선수들이었지만 크로아티아에게 무려 5골이나 내주면서 앞선 경기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만주키치는 해트트릭을 성공함으로써 득점왕 경쟁에 살며시 발을 올렸다. 점점 더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대표팀은 점점 더 폼이 내려가고 있는 기니비사우를 상대하게 되었다. 폼이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파엘로프. 눈치를 살짝 봐가면서 상대의 라인 컨트롤을 무너뜨린 이 공격수는 오늘 경기의 전반전을 지배해버렸다.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세레모니로 경기의 시작을 화려하게 축포로 장식하였다. 기니비사우 선수들의 폼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였다. 라고 언급을 한 순간 상대의 역습을 끊어낸 아프리카의 돌풍들은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마마발데는 상대의 기도 세레머니에 대한 자신들의 답이라고 응답하는 듯이 화려한 덤블링으로 기선을 제압하였다. 그렇게 양팀은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경기의 열기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었다. 전반전을 지배하던 네파엘로프가 또다시 상대의 오른쪽 수비벽을 하물며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 강한 왼발킥을 날려버렸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승점 0점의 족골지로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기니비사우.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야만 했던 기니비사우는 마마발데의 동점골로 겨우 체면치레를 하였다. 레파엘로프와 마마발데라는 공격수들이 펼친 멀티득점의 향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나버렸다. 세네갈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한 단계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 반면 파푸아 뉴기니는 빈곤한 득점력 해결이 필요해 보였다. 물론 부유한 득점력을 가진 세네갈에게 해결 비법을 선보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전반 15분경 세네갈의 날카로운 송곳니는 상대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뜯으며 상대를 노가웃시켰다. 공격수뿐만 아니라 수비수들까지 공격에 가담하면서 세네갈의 공격 본능은 점점 사기가 오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마두 디알로의 두 번째 득점은 센터백의 오버래핑을 통한 기습적인 득점이었다. 후반전 역시 세네갈의 주도로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못해 엎어지려는 상태가 되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상대의 골문으로 장렬시킨 사디오 마네의 득점. 한번 터져버린 물꼬는 호구에 홍수가 나듯 점점 불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터져나온 검은 돌풍 세네갈의 4번째 득점. 상대의 골문 앞에서 대기를 타던 마네는 미양의 헤더 경합에서 흘러나온 세컨볼을 강하게 때려치며 멀티득점을 올렸다. 그동안의 서름을 풀어내듯이 강하고 정확하게 때려 넣은 것이다. 이미 혼수 상태에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린 파푸아 뉴기니. 하지만 그들의 생명선은 더 큰 펀치에 한 번 더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마침내 마네의 해트트릭이 후반 33분경에 터져나오면서 파푸아 뉴기니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검은 돌풍 세네갈은 이제는 자그마한 돌풍이 아니라 크나큰 태풍이 되어가고 있었다. 혼돈의 상황 속에서 세네갈을 제외한 나머지 토너먼트 티켓 한 장을 두고 매치된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 이웃 국가인 양팀의 경기는 시작부터 장작불에 기름을 끼얹은 듯이 세차게 불타올랐다. 카아칼라제는 인구 밀도가 높은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며 기분 좋은 선제 득점을 가져갔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선수들 역시 맞불 작전을 내놓았다.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을 나가며 좋은 품질의 크로스를 배달시킨 메드베데프. 중앙에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메드베데프의 크로스를 받아먹은 다다쇼프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른 동점골은 상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오른쪽 윙어인 마이르엔넬리가 또다시 상대의 사이드 진영을 무너뜨리며 크로스를 올렸고 다다쇼프가 발로 해결하며 역전 득점을 터뜨렸다. 조지아에게 있어 안 좋은 흐름을 반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해 보였다. 사실 그 흐름을 바꿀 무언가는 득점밖에는 없었지만 말이다. 칼라제의 연계 패스를 받은 크바라체엘리아는 컵백이 아닌 직접 슈팅을 노렸고 골키퍼의 선방에 1차적으로 막혔지만 결국은 다시 슈팅을 가져가며 승부의 균형을 또 한 번 맞춰냈다. 그렇게 오늘만 들어 두 번째 동점 상황이 만들어진 경기. 이제는 가드 없이 공격을 시도하던 경기의 흐름 속에서 레나트 다다쇼프가 원더 중거리포를 장렬시켰다. 카이제 골키퍼가 손을 번쩍 들어 선방하려 했지만 다다쇼프의 묵직한 슈팅은 파포스트 상단 구석에 제대로 꽂혀버렸다. 그렇게 양팀의 다득점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마무리될까 싶을 때쯤 조지아의 영웅 칼라제가 다시 한번 기적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를 보러 온 모든 관중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결말을 만들어냈다. 알렉산드르 흘렙의 활약으로 승점 4점의 고지를 밟은 벨라루스. 그러나 콩고 민주공화국에게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 1, 2차전에서 지난 대회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낸 콩고는 벨라루스를 상대로 자신들의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요하네위사의 땅볼 크로스에 발만 갖다 댄 박한부의 슈팅은 그대로 벨라루스의 골문으로 끌려 들어갔고 전반 3분 만에 득점이 터져나왔다. 선제 득점 이후 10분 만에 콩고는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가엘 카쿠타는 상대의 박스 근처를 공략하며 벨라루스의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고 이윽고 득점까지 뽑아냈다. 득점에 자신감이 한껏 오른 콩고 선수들은 좀 더 과감한 공격 시퀀스를 창조해내며 후반전 역시 벨라루스를 못살게 굴었다. 콩고의 세 번째 득점은 콩고라는 팀이 지금 어떤 분위기를 갖고 경기에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3대0으로 멱살이 잡힌 채 끌려가던 벨라루스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흘렙의 감각적인 슈팅을 막아낸 콩고의 보넷 골키퍼였지만 어설프게 골문을 비운 채 나와버려 슈크린에게 헤더를 내주고야 말았다. 한 골을 만회한 벨라루스에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쪽은 벨라루스가 아닌 콩고 민주공화국이었다. 운보카니는 한쪽으로 쏠린 벨라루스의 수비수들 사이에서 중원으로 위치를 옮겨가며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고 가볍게 성공시켰다.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벨라루스에게 제대로 된 카운터 한 방을 때려버린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경기 막판까지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으며 상대를 상대 진영에 가둬버렸고 운보카니의 깔끔한 추가 득점으로 5대1의 다득점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벨라루스를 압살시켰다. 벨라루스의 몰락 소식을 들은 지브롤타와 오만. 여기서 승리를 거둔다면 아직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희망의 끈 끝자락을 잡을 수 있는 양팀. 희망의 끈이 살며시 보였던 지브롤터는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터뜨리며 한 단계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터져나온 디아비 파디가의 터닝슛. 선제 득점으로 승기를 잡아낼 것만 같던 지브롤터에게 크나큰 변수가 찾아왔다. 수비수 브리타인의 어이없는 퇴장. 한 명이 부족한 지브롤터는 오만에게 맹공을 당했고 결국은 경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동점골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양팀의 경기는 결국 동점으로 마무리되며 대패를 당한 벨라루스에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전달되었다. 브라이얼라우드럽의 멋진 활약으로 승점 6점의 1위 자리를 장악한 덴마크. 바이킹 전사들의 강력한 도끼질은 엔티가바부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클리어링 된 공을 다시 한번 크로스를 올린 상황. 뒤쪽에서 앞으로 러닝 점핑을 한 브라이얼라우드럽의 헤더는
그대로 상대의 골망을 찢어버렸다. 이번 대회 5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며 골든부츠로 순항하는 브라이언 라우드럽. 바이킹 전사들의 약탈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사이드를 지배하던 욘달 토마슨의 드리블은 말롤로메오를 살살 녹여버렸고 호이비에르에게까지 연결시켜주었다. 좋은 위치를 선점하며 자리를 지키던 회장군에게는 이러한 찬스는 식은 죽 먹기 같아 보였다. 덴마크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하여 앤티가바부다를 침략하고 또 침략하였다. 벨라니의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깔끔하게 잘 받아낸 에릭센. 깔끔하게 들어간 에릭센의 슈팅. 바이킹의 도끼는 상대의 심장을 두동강내며 승리를 가볍게 챙겨 넣었다. 2차전을 간신히 무승부로 끝낸 위기팀 튀니지. 방글라데시보다 낮은 승점을 가지고 있는 튀니지에게는 이번 경기 승리는 필요가 아닌 필수였다. 전반 시작부터 공격의 흐름을 내주지 않던 튀니지. 모하메드 드라거가 오버래핑을 통하여 날카로운 택배 크로스를 선물하였고 이 선물 포장을 투지가르가 갈갈이 해체시키며 방글라데시의 골망도 해체시켰다. 하지만 튀니지의 기세는 거기까지였다. 추가 득점을 터뜨리지 못한 튀니지를 상대로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의 자존심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타리크 카지가 낮은 크로스를 앞발로 툭 차내면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여기서 끝날 줄만 알았던 튀니지의 몰락은 더욱더 지하 깊은 곳까지 낙하하기 시작하였다. 성급하게 라인을 높게 올리며 공수 밸런스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지 않은 튀니지의 조직력을 방글라데시 공격진들이 강한 돌주먹으로 파괴해버린 것이다. 반전을 거듭한 경기 결과로 방글라데시는 조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세를 타며 절벽위에서 포효하는 불구르사자 카메룬. 황금 색깔기처럼 금빛의 유니폼을 입은 카메룬 선수들은 과테말라를 상대하게 되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상대의 실수만을 노리고 있던 사무엘 에투. 에투는 상대의 수비라인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뒷공간을 제대로 노렸고 결국은 중원의 추포모팅의 득점을 도왔다. 추포모팅의 득점 이후 한동안 잔잔한 파도처럼 잠잠했던 양팀의 경기. 그 잠잠함이 싫었던 추포모팅은 재빠른 터닝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완벽히 속여냈고 결국은 전반전에만 멀티득점을 뽑아내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사자들의 잔치상에 2골로는 부족해서였을까? 과테말라 선수들의 말라비틀어진 수비력이 결국에 다시 한번 카메룬에게 노려졌고 패트릭 은보마의 세기골까지 내주고야 말았다.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메룬은 황금빛 깔기를 아름답게 휘날리며 조별리그 후반기를 준비하였다. 과테말라와의 경기에서 한 골 차의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에서 가장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긴 쿠웨이트. 아르메니아에게 어렵사리 따낸 승점을 내줄 수 없었다. 경기 초반부터 아르메니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패스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상대를 뒤흔든 결과 아와이스의 선제골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아와이스의 독특한 볼터치는 아르메니아 수비수들의 예상에 닿을 수가 없었다. 전반전을 완전히 내줘버린 아르메니아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굳은 다짐을 하며 피치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브리아스코가 마침내 아르메니아에게 골같은 동점골을 선사하였다. 동점골을 내준 쿠웨이트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면서 역전극장의 희생양까지 되어버렸다. 브리아스코의 득점을 도운 미키타리안이 역전극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바르세기안의 정확한 왼발 슛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쿠웨이트는 아르메니아에게 승점을 내주고야 마는 것인가? 코치진들에게 따끔한 잔소리를 들은 쿠웨이트 선수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하며 아르메니아의 발목을 잡는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쿠웨이트가 아르메니아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가 쿠웨이트의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1차전에서 포세이돈 삼지창에 제대로 당했던 사막의 여우들. 그러나 2차전 로마의 전사들에게 일격을 가하면서 완전 부활을 선언했다. 과연 고춧가루 부대로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게도 그 부활 선언이 제대로 먹혀들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의 아마드 조이는 고춧가루 부대의 선봉장답게
여우들의 민감한 코에 고춧가루를 냅다 들이부었다.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에게도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찰나, 유세프 아탈의 멋진 크로스를 받아낸 중원의 철벽 여우 벤탈렙이 멋지게 헤더를 성공시키며 그 불안감을 잠식시켰다. 실점을 한 뒤 분위기를 잘 수습하며 이른 시간 내에 동점 상황으로 되돌린 알제리. 비세라는 바람에 완전히 올라탄 알제리 선수들은 앤디 델롯의 임팩트 강한 중거리포로 승점 드랍이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상대 골망을 찢어버릴 만한 엄청난 슈팅에 아지직 골키퍼는 손도 갖다 대지 못했다. 여우들의 행진은 후반전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중원에서 벤탈렙과 합을 맞추던 베나세르가 빠르게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이동하여 상대의 골문을 타격하였다. 스코어가 3대1이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고춧가루는 더 이상 뿌려지지 않았다. 후반 30분경, 전반전에 터진 앤디 델롯의 멋진 중거리포를 보고 감명받은 베나세르가 이번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또다시 멋진 중거리포를 쏘아 올리며 4대1의 완승 스토리를 마무리 지었다. 알제리에게 무승부를 따내면서 승승장구의 길을 걸을 것만 같았던 바베이도스. 그러나 두 경기 연속 무승부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아버렸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바이노 지텐스가 루마니아의 단단한 방패를 뚫어내며 선제 득점을 터뜨렸다.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 경기는 바베이도스가 무난히 가져가나 싶었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한 기운은 결국 사단을 내고야 말았다. 정규시간 종료 이스를 불과 2분 정도를 남겨두고 루마니아의 게오르게아지가 쏘아붙인 코너킥을 막지 못한 것이다. 토스카의 헤더가 바베이도스의 골망에 꽂히면서 3경기 3개의 무승부를 기록한 선수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앞선 2경기를 모두 3대0의 대승을 거둔 파라과이, 다른 남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톱시드에서 무난히 경기를 이어가며 조별리그 선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런 파라과이에게 있어 사우디아라비아는 꽤나 고전을 면치 못한 상대였다. 후반전까지 득점이 터지지 않던 경기. 중원의 청소부 셀소 오르티즈의 극적인 득점이 늦은 시간에 터지면서 3연승이라는 대업을 파라과이가 해내고야 말았다. 파라과이의 3연승은 남은 팀들에게는 오히려 이득인 상황. 푸른 사자 키에라리오는 2위 자리의 라이벌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파라과이에게 패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승리를 다짐했다. 아라지 카마라가 전반 9분 만에 상대 골문에 득점을 내리꽂으면서 오늘의 경기가 가열되기 시작했다. 지지난 대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아프리카의 신예가 이제는 제법 베테랑의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말이다. 키에라리온의 어금니는 몰도바를 더욱더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어졌을까. 같은 패턴의 공격에도 몰도바는 수비해내지 못하면서 어느새 2골 차의 스코어로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다. 붉은 빗방울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카르그보가 가지고 있던 골에 대한 집중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잔뜩 움츠러든 몰도바 선수들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하나둘씩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몰도바의 공격수 커털린카프가 골키퍼의 선방에 아슬아슬하게 골라인에 걸쳐있던 공을 찰로바와의 경합에서 이겨내며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만의 골 이후 몰도바는 사자들의 갈기를 바릿강으로 밀어내며 승점 1점이라도 따내겠다는 심정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커털린카프의 동점골이 터져나오며 승부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졌다. 이로써 조별 상황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과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오던 파키스탄 선수들에게 경기의 결말에는 어떤 선물이 또는 악몽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전히 힘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던 미국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서도 상대 공격수들을 피지컬로 묶어놓으며 공격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수비 시에는 거친 야수같이, 공격 시에는 얌전한 스나이퍼같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 격언처럼 미국 선수들의 공격 시도는 매우 조용히 성사되었다. 플리식의 선제 득점을 이은 프레디아드의 두 번째 득점, 아두의 득점에 어시스트를 가미한 맥켄니의 아웃사이드 패스는 파키스탄 수비 라인을 완벽히 파괴시켰다. 파키스탄의 드림은 그렇게 무너져버렸다.
슬로베니아라는 가혹한 설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짐바브웨 선수들. 톱시드에 있기에는 살짝 부족하고 그렇다고 톱시드가 아니기엔 나름의 한방을 갖춘 슬로베니아에게 있어 짐바브웨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상대로 보였다. 하지만 그러한 방심은 곧 패배에 이르게 되는 것. 전반 20분경 마블러스 나캄부에게 넓은 공간을 내준 슬로베니아 선수들은 결국 상대에게 일격을 맞고야 말았다. 물론 곧바로 정신을 차린 슬로베니아는 좋은 세트피스 전략으로 빠르게 동점을 만들어냈다. 코너킥 의도에 맞지 않게 뒤쪽으로 흘러나온 볼을 세스코 선수가 니어포스트로 강하게 꽂으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오히려 빠른 동점골이 슬로베니아에게 독이 된 것일까? 동점골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슬로베니아 선수들이 날리지 아드미럴 무스케에게 뻗어나가는 패스를 막지 못하면서 무소나에게 실점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설산을 정복한 짐바브웨는 다음 경기를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엄청난 활약으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세르비아였지만 한편으로는 매경기 실점이 많다는 약점이 아쉬운 상황. 과거 철의 폭백이라고 불리우던 세르비아의 수비라인은 예전만큼 견고하지 못하였고 부르키나파소와의 3차전에서도 그러하였다. 크로스가 성립되지 않게 조금 더 붙어주는 수비가 필요했지만 결국엔 중원으로의 크로스를 허용해버렸고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라시나 트라오레를 막지 못했다. 세르비아의 패배 소식에 조별리그 판도가 활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출렁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조 2위 자리를 노리던 푸에르토리코에게는 조 선두 자리까지 노려볼 만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파쿤도 콜리디오는 그러한 선수들의 기대감에 헛되지 않은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버리라는 속담처럼 콜리디오의 날카로운 헤더는 그대로 우즈벡 골망을 흔들어 놓았다. 승점이 고팠던 우즈벡 역시 푸에르토리코라는 상대를 해볼만하게 생각해서였을까. 상대적으로 심장이 우세하진 않던 우즈벡이었지만 코너킥 상황에서 영리한 위치를 가져가면서 동점 득점을 터뜨려냈다. 이렇게 무승부로 끝내기엔 양팀 모두 아쉬울 만한 상황. 삼선에서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던 루카스 메쿨이 센스 폭발하는 엄청난 로빙 패스로 다니로메라에게 공을 연결해 주었고 달콤한 쿠팡 택배를 받은 로메라가 이를 원바운드로 매듭지었다. 이로써 세르비아를 바짝 추격하는 푸에르토리코였다. 꾸역꾸역 선수들의 능력치로 아쉬움을 메꿔가며 2연승을 이루어낸 체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는 피지컬적으로 찍어 누르기 위한 전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베트남이 코소보를 상대로 매운맛을 보여줬던 것처럼 말레이시아도 상대의 전술이 갖고 있는 허점을 제대로 노리며 오히려 선제골까지 성공시켰다. 작은 고추에게 한 방 먹어버린 체코. 하지만 아쉬운 득점력은 여전히 체코 팬들의 갈증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체코의 장점인 강력한 피지컬은 오히려 오밀조밀 패스 플레이를 하는 공격 전술과는 배치되어 버렸고 또다시 꾸역꾸역 크로스 플레이로 한 골을 만들어냈다. 체코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력. 단점이 두드러지게 보였던 경기였다. 몬테네그로에게 기관총을 때려박을 수 있을까? 카타모의 발끝이 뭔가를 터뜨려줄 것만 같다던 누군가의 예측. 그 예측을 완전히 오답으로 몰아내버리는 마루시치의 선제골이 전반 20분 만에 터져나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정확히 올라온 크로스를 순수히 피지컬만으로 비비고 들어가서 헤더를 성공시킨 마루시치. 사이드백의 헤더를 놓친 모잠비크의 수비력이 문제였던 것 같았다. 선제 실점 이후 빠르게 조직력을 정비한 모잠비크는 공격 루트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몬테네그로의 골문을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예측처럼 카타모의 발끝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모잠비크는 몬테네그로가 보여줬던 세트피스 득점에 복수하듯이 자신들 역시 세트피스에서 역전골을 성사시키며 기관총의 조준경을 몬테네그로의 정중앙으로 완벽히 맞추어냈다. 물론 그 조준점에 대해서 멋지게 사격한 선수는 멀티득점을 해낸 제니 카타모였다. 체코의 헛발질로 기회를 얻었다 생각했던 몬테네그로는 모잠비크의 매서운 두 방에 잠시 주춤하였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에는 한때는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오를 뻔한 요베티치가 존재하였다. 요베티치는 오른발 인사이드 슈팅으로 모잠비크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을 망가뜨렸다. 안도라의 기적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도 승점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보다 밋밋한 아르헨티나의 공격진은 안도라를 상대로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었다. 축구의 신 마라도나는 안도라에 벌어진 공간 사이로 요리조리 파고들었고 최전방에서 대기하던 바티스투타에게 전진 패스를 찔러주었다. 바티스투타의 볼터치가 조금 빈둥감이 있지만 바티골은 그마저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다. 마라도나를 봉쇄하지 못한 안도라는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하였다. 휘둘려버린 안도라 선수들의 체력은 깎일 대로 깎여버린 상태. 카를로스 테베지의 낮고 빠른 슈팅까지 이어지면서 아르헨티나는 경기 막판에 가서야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다. 본물 터지듯 중원에서 뿌려주던 패스를 잘 막아내고 있던 안도라였지만 2대0의 스코어는 그들의 정신력마저 무너뜨렸고 결국은 다른 한 명의 신, 리오넬 메시에게까지 실점을 허용하고야 말았다. 3골 차의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조별리그 테이블의 선두자리를 잘 지켜낸 아르헨티나였다. 안도라에게 무승부를 거두며 아름다운 초승달을 높게 띄운 싱가포르. 하지만 잠비아와의 경기는 그리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전반전 초반부터 상대의 사이드를 잘 허물어가며 좋은 연계를 보여주던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신체 조건상 크로스 플레이의 성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 높지 않은 성공률에 성공 횟수를 하나 더 올리면서 득점을 터뜨린 하나피였다. 싱가포르의 득점으로 잠시 길을 잃어버린 잠비아의 조직력. 상대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틈을 타 싱가포르의 이크샴 판디가 추가 득점까지 기록하였다. 잠비아의 라멕 반다 골키퍼도 이 슈팅을 막지 못했다. 아르헨티나와 안도라에게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2점이라는 불안한 위치에 올라있던 잠비아. 싱가포르에게만은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위기사항에 놓인 잠비아를 구원해준 건 최전방 공격수 패션 사칼라였다. 후반 30분의 극적인 만회골을 아름다운 터닝 슈팅으로 밀어넣은 사칼라는 그들에게 남겨진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불살랐다. 그리고 가까스로 굳게 잠겨있던 싱가포르의 골문을 또다시 열어제끼면서 간신히 동점 상황까지 쫓아왔다. 싱가포르에게는 다잡은 토끼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 치기 어린 욕망은 결국 잠비아에게 역습을 내주고 말았고 패트슨 다카의 빠른 스피드를 잡아내지 못하며 통탄스러운 역전 패배를 당하고야 말았다. 궁지에 몰린 잠비아가 싱가포르를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다. 충격적인 피지쇼크 이후 자신들의 에이스인 에딘 제코를 앞세워 구겨진 자존심을 말끔히 펴낸 보스니아.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껄끄러운 3차전 상대를 제대로 이겨내야만 선두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리고 펼쳐진 에딘 제코의 원더풀 솔로 플레이. 요시다 마야와 토미야스의 센터백 콤비가 제코를 전담하여 집중마크하였지만 제코의 센스 넘치는 플레이는 사무라이의 삿갓에 크나큰 상처를 내버렸다. 제코에게만 두 번째 실점. 완벽한 실패로 돌아가버린 일본의 수비 전술이 오히려 제코의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어줌으로써 가두리 양식처럼 얻어맞는 상황으로 몰고 가버린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어이없는 전술을 뒤바꾸자는 일본 선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딘 제코는 끝끝내 일본 팬들의 심장에 크나큰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다. 2차전 베냉전에서 스타니치에게 득점을 양분해줬던 제코였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자신의 득점력을 있는 힘껏 뽐내보였다. 영패는 면하고자 하던 일본. 수비적인 전술에서 탈피하고자 라인을 높게 올려버렸고 이윽고 미토마의 만회골이 들어갔다. 처음부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맞대응했으면 어땠을까? 이미 지나가버린 경기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다. 보스니아와의 무승부, 그리고 일본을 꺾은 승부수. 전력상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해야 하는 피지는 당당히 실력적으로 조 2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유쾌한 반란은 베냉과의 맞대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야니시켄이 상대의 골키퍼가 잡기에는 애매하게 올려준 빠른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달려들던 피터슨 조셉이 머리를 갖다 대면서
베냉의 골망을 흔들어 놓았다. 피지 선수들은 이번에는 반대편에서의 드리블 돌파로 꿀벌들의 꿀통을 뒤집어버렸고 날라우브의 득점이 터지면서 골문이라는 여왕벌을 쓰러뜨리고야 만 것이다. 보스니아와의 무승부로 기세가 올라가 있던 베냉보다 피지의 기세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득점 장면이었다. 그래도 꿀벌들의 비행은 멈추지는 않았다. 후반 10분경 꿀벌들은 고개 비행을 통해 마침내 상대에게 강력한 독침 한 방을 맞추며 자신들은 하얗게 전사하였다. 잉글랜드라는 슈퍼스타 군단을 막아내야만 하는 히말라야의 수호자들. 물론 3사자 군단의 강력한 창과 방패는 높디 높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엔 충분한 능력치를 갖고 있었다. 경기 시작 후 찾아온 잉글랜드의 첫 번째 코너킥 찬스. 베컴이라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의 킥력을 네팔 선수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거기에 들쏘갔던 누니는 더더욱 막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기장을 가득히 메운 관중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잉글랜드의 가벼운 완승. 하지만 이변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역시 이변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 가디언 오브 에베레스트라는 이명을 갖고 있는 안잔 비스타. 비스타는 오만한 잉글랜드의 높은 콧대를 에베레스트산 정상으로 찍어내리며 역전까지 만들어내버렸다. 도박사들조차 예상 못한 네팔 선수들의 활약. 잉글랜드의 슈퍼스타들은 이때부터 긴장의 끈을 조이기 시작했다. 리드를 빼앗은 시간은 매우 잠시 동안이었지만 네팔의 역전은 잠자는 3사자 군단의 포터를 건들고야 만 것이다. 코너킥을 통하여 선제 득점을 만들었던 데이비드 베컴의 동점골. 물론 잉글랜드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증기기관차처럼 더욱 가쁘게 상대를 몰아쳤다. 2대2 동점 상황에서 산처럼 단단한 네팔의 두 줄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던 잉글랜드. 그러다 후반 20분경 애슐리 콜이 올려준 빠른 크로스를 세계 최고의 공격수 해리케인이 허리케인처럼 멋지게 성공시키며 재역전을 이루어냈다. 무너져버린 네팔 수비진들은 이미 체력적으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상태라 펄펄 날아다니는 잉글랜드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막기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후반 35분 터진 스콜스의 추가 득점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을 사르르 녹여버렸고 그대로 네팔 선수들을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경기가 끝날 무렵 아직도 체력이 충만한 웨일 루니는 상대의 실수를 무섭게 잡아내며 5대2라는 야릇한 스코어를 만들어냈다. 바치딘 골키퍼가 황급히 루니와의 1대1 상황에서 빠르게 달려들었지만 베테랑 루니는 고풍스레 로빙슛을 성공시켰다. 잉글랜드와의 한판 승부에서 아쉽게 한 골의 격차로 승점을 따내지 못한 파라오의 후예들. 모하메드 살라를 필두로 솔로몬 제도의 카니발리즘을 잠재워야만 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일격에 피라미드의 정문을 내줘버린 이집트 수비진들. 레아 팔라의 멋진 왼발 슈팅은 마르무시 골키퍼도 어쩔래야 어쩔 수 없는 구석으로 끌려 들어간 것이었다. 그렇게 카니발리즘에 휘말려버린 이집트 선수들. 하지만 난세의 영웅 모하메드 살라가 지난 잉글랜드전에서 터뜨리지 못한 득점을 오늘 경기에서 몰아넣으며 다시 한번 킹 파라오의 명예를 되찾았다. 살라의 시그니처 스킬인 드리블 이후 강력한 왼발 슈팅이 터져나오며 동점 상황으로 되돌린 이집트. 이번에는 다시 한번 왼쪽 사이드를 파고들던 살라에게 슈팅각을 전혀 볼 수 없을 만한 위치에서 슈팅 찬스가 났고 살라는 슈퍼스타답게 이를 마무리 지었다. 솔로몬 제도의 카니발리즘은 그렇게 살라에게 잠재워졌다. 양팀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골잡이 솔샤르와 아데바요르의 활약을 기대하였다. 물론 엘링홀란의 괴물같은 활약은 기대를 넘어 당연시되는 상황이었다. 노르웨이는 최전방에서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던 홀란과 솔샤르의 콤비네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토고를 상대로 기분 좋은 득점을 터뜨렸다. 이 두 명의 콤비는 스코틀랜드의 데니스 로우와 달글리시의 버금가는 최강의 공격 듀오로 성장하고 있었다. 홀란의 득점을 따라가려는 솔샤르는 윙백이 올린 크로스의 낙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볍게 머리로 밀어넣었다.
북유럽의 냉풍은 또다시 매섭게 몰아쳤다. 의외의 선전을 보여주며 승점 3점을 따낸 마닐라의 바닐라 선수들. 반면 북중미의 퀴라소는 지난 토고전에서 쓰디쓴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아직도 승점을 얻지 못하였다. 앞선 경기들의 결과들을 통하여 현재 누가 더 승기를 몰고 다니는지는 모든 관중들이 파악한 상황. 풀백으로 활약하던 제퍼슨 타니바스가 어느새 상대의 아크서클에 위치함으로써 좋은 마무리까지 매듭지었다. 필리핀은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전반전 두 번째 득점까지 생산해냈다. 지코바일리가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며 퀴라소 진영에 있던 카딘청에게까지 전진 패스를 넣어주었고 카딘청은 퀴라소의 희망까지 끊어놓았다. 아슬아슬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승리냐, 아니면 야금야금 승점을 챙겨나가고 있는 세인트루시아의 반격이냐. 의외로 도박사들은 세인트루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이지리아는 도박사들이 내린 결론에 충분히 화가 날 만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듯 빅터 오시멘의 선제 득점이 늦은 시점 터져나왔다. 이대로 잠그기만 하면 슈퍼이글스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 더욱더 득점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게중심을 전방쪽으로 싣던 나이지리아에게 아찔한 참사가 일어나버렸다. 순간적으로 지그재그가 되어버린 나이지리아의 수비선을 독실리가 뚫어내며 도박사들의 콧대가 살짝 높아졌다. 나이지리아와 세인트루시아 간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버린 상황은 레바논과 리히텐슈타인에게 호재로 다가왔다. 물론 두 팀 중에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간 팀에게만 호재였고 패배한 팀에게는 악재가 되는 것이었다. 리히텐슈타인은 끈끈한 조직력으로 자신들의 성벽을 지켜내나가면서 레바논의 오아시스를 탐내기 시작했다. 노아프리크는 리히텐슈타인 선수들 중 가장 먼저 선두에 앞장서서 레바논의 오아시스를 말려버리기 시작했다. 레바논 수비진들은 자신들의 오아시스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리히텐슈타인 선수들을 끝끝내 막지 못하며 경기를 내주기 시작했다. 스코어 2대0. 물론 역전이 가능한 스코어긴 했다. 하지만 레바논의 공격진들의 물주먹은 상대의 성벽을 무너뜨리기엔 너무나도 약했다. 가까스로 상대에게 펀치를 날렸던 레바논의 마타루였지만 이 득점이 경기 결과까지 뒤바꾸지는 못하며 리히텐슈타인에게는 호재가, 레바논에겐 악재가 겹겹이 쌓여버렸다. 아일랜드산 총잡이 로비킨의 총알들이 제대로 상대를 타격하면서 아일랜드는 빈궁했던 득점력을 살려내기 시작하였다. 후반 8분경 상대의 파울을 통하여 얻어낸 프리킥. 키커는 캡틴 데니스 어윈. 아무도 이 프리킥을 골문으로 직접 타격할 거라고 예상 못한 상황. 캡틴의 판단력은 그대로 득점으로 적중하였고 나머지 아일랜드 선수들은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일랜드는 또다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콩고의 수비를 무너뜨렸다. 센터백 조니건이 높이 날아올라 세트피스 헤더를 성공시키며 오늘은 로비킨의 권총이 아닌 세트피스라는 권총 사격을 성공시킨 아일랜드였다. 고산지대에서 자라온 볼리비아 선수들에게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 없던 태국 선수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볼리비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렵했다.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잘 키핑해놓으며 수파차이 차이데드가 상대의 파울을 유도해냈다. 그리고 태국의 분마타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를 상대 골문 안으로 완벽히 밀어넣으며 전반 30분 만에 선제 득점을 창출해냈다. 볼리비아의 뭉툭하고 삐걱거리는 볼 컨트롤은 결국 태국에게 승기를 넘겨주게 되어버렸다. 축구선수로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행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태국에게 역습을 내주고 말아버린 볼리비아. 결국 축구는 체력보단 정신력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이었다. 득점 순위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리렘볼로의 오른발에 온갖 언론 매체의 셔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는 엠볼로의 컨디션은 평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엠볼로는 집중된 관심 속에서 전반 2분 만에 자신의 7번째 득점을 터뜨려냈다. 프라이에게 여러 명의 타이티 선수들이 달라붙었지만 엠볼로에게 향하는 최종 패스를 커트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전반 막판 엠볼로에게 집중되던 수비 조직에서 희미하게 자신의 슈팅각을 잡았던 로드리게스. 공격수처럼 상대의 박스 안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베테랑 좌측 풀백은 세컨볼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주며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다. 스위스의 두 번째 득점 이후 과연 엠볼로가 3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살짝 아쉬운 대답이 나오려던 찰나 오늘만 프레이에게 두 번째 어시스트를 받아내면서 3경기 연속 멀티득점을 멋지게 터뜨린 브릴 엠볼로였다. 아직 3경기째 진행 중인 상황. 이번 대회 8번째 득점을 터뜨린 엠볼로에게 뭐가 더 아쉬웠던 것일까? 득점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채워가며 마침내 자신의 9번째 득점을 터뜨린 브릴 엠볼로는 다른 라이벌들의 끈질긴 추격 속에서 당당히 골든부츠 1순위로 발돋움했다. 스위스전 엠볼로에게 4골, 타히티전 마율로에게 3골. 변변치 않은 수비력으로 이번 대회 벌써 7실점을 해버린 북한은 페루를 상대로 단단히 걸세를 걸어놨다. 실점이 많다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며 라인을 높게 올린 페루는 오히려 자업자득의 실점을 하고야 말았다. 심현진이 크로스를 올릴 자세로 보이자 한 발자국 앞서 나와 자리를 잡던 리용직의 헤더가 페루의 골망을 흔들면서 페루의 공격 템포는 한층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약한 수비를 팬텀 드리블로 화려하게 뚫어낸 헤페르손 파르판은 중앙으로 달려들어오던 피자로에게 공을 건네주었고 피자로의 득점을 가만히 견학하였다. 양팀 모두 무승부라는 결과는 탐탁치 않은 상황. 체력이 다달아버린 북한 선수들은 없던 정신력까지 끌어모으며 마침내 다시 한번 앞서가는 득점을 창출해냈다. 패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던 리용직이 만들어낸 골이었다. 그렇게 페루가 북한에게 경기를 내어주나 싶었던 상황. 북한 선수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던 상황에서 페루의 쓰리톱이 상대에게 스피드 싸움을 걸며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집념도 엄청나다는 것을 아시아의 깡패들에게 보여주었다.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덩치 차이로만 봤을 때는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가 소인국을 탐험하던 장면이 떠오를 만한 두 팀의 체격차에서 나온 실력 차이는 이른 시간 스웨덴의 선제 득점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브라히모비치가 플루셰프스키의 짧은 크로스를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아슬아슬하게 골대 안으로 밀어넣었다. 이 득점을 시작으로 스웨덴은 미얀마에게 득점 축제를 개최하였다. 미얀마 선수들은 거구의 스웨덴 선수들이 펼쳐오는 강력한 압박에 패스미스를 범하고 말았고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스웨덴은 그대로 미얀마의 골문을 또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스웨덴 선수의 한 걸음은 미얀마 선수의 두 걸음. 축구라는 스포츠도 역시 피지컬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세하면 상대를 압도하는 스포츠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헨릭 나르손의 득점으로 어느새 양팀 스코어는 3골 차. 미얀마 선수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진영에서 방어진을 쳐봤으나 실력적으로 무리라는 것을 느끼고야 말았다. 양팀의 격차는 단순히 피지컬 차이에서만 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자신이 옵사이드 위치에 있음을 인지하고 라르손의 패스를 흘려서 융베리에게 가게끔 했다. 축구지능 쪽에서도 스웨덴이 더 앞섰다. 전반전을 4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한 스웨덴은 후반전에는 살며시 템포를 줄이며 경기를 운영해갔다.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득점 횟수가 떨어졌지만 미얀마 선수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질라탄의 에고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스웨덴을 상대로는 패배, 미얀마를 상대로는 승리. 각각 1승 1패를 거둔 양팀에게는 서로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상대. 이번 대회 수리남 축구의 핵심으로 평가받던 비세스와르가 후반전 귀중한 결승 득점을 터뜨려내며 마다가스카르에게 수리검을 꽂았다. 이 득점으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자신의 몸값을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수리남의 비세스와르였다.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조별리그 양민학살자라는 명예를 되찾아오는 중인 폴란드. 드와이크 요크는 그러한 폴란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요크라는 존재에 의존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와는 달리
폴란드에는 레반도프스키 외에도 지엘린스키 등의 플레이메이커들이 즐비하고 있었다. 전반전, 폴란드의 가벼운 지르기에 쉽게 찔려버린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허탈한 표정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면서 최전방의 투톱들과 역삼각형을 이루며 상대의 빈틈을 노리던 지엘린스키. 레반도프스키와 밀리크가 상대의 센터백을 끌고 나오자 그 빈 공간을 파고들며 득점을 성공시켰다. 중앙으로 밀집하며 상대의 허리라인을 압박하는 전술을 가져온 트리니다드 토바고. 하지만 폴란드는 이러한 전술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오히려 양쪽의 윙어들의 침투를 시도하여 상대의 넓은 뒷공간을 지속해서 노렸다. 폴란드는 이대로 자신들의 골문을 걸어 잠그며 클린시트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의 박스 안쪽에서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상대의 수비와 싸워주던 케빈 몰리노, 그리고 몰리노의 헤더를 받아낸 캐스톤 줄리안이 0패를 면하는 만회골을 넣으며 폴란드가 지켜오던 3경기 연속 클린시트라는 기록을 망쳐버렸다. 조별리그에서 실리적인 전술을 운영하며 단 한 골로 승점 3점을 얻어낸 핀란드. 반면 소말리아 해적단들은 뒤가 없이 돌격 그 자체의 전술로 경기를 운영하였다. 핀란드의 전술은 초반에 득점 상황을 만들어내면 끈적거리게 상대를 괴롭히며 느긋하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전술. 포얀팔로가 전반 8분 만에 선제 득점을 올리며 소말리아 해적선을 얼음늪에 빠뜨릴 수 있는 좋은 상황을 형성하였다. 선제 실점 이후 소말리아의 닭공 전술은 핀란드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 완전히 먹잇감이 되어버렸다. 핀란드의 주장 야리 리트마넨이 높이 올라와 있는 상대의 라인을 녹여내면서 골키퍼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든 중거리포를 터뜨렸다. 소말리아 선수들은 경험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핀란드의 운영에 완전히 잡아먹혀버렸다. 리트마넨이 고급진 아웃사이드 스루 패스를 티모 푸키에게 연결시켜주었고, 푸키는 중앙에 달려들어가는 포얀팔로를 바라보는 데 성공하면서 소말리아 해적선 밑부분에 크나큰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득점기계 셰우첸코가 피치 위에 등장하자 우크라이나 팬들은 목청이 날아갈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관중들에겐 셰우첸코는 신 그 자체였다. 셰우첸코는 팬들의 열광에 득점으로 활약하며 오늘 경기에서도 연속 득점 기록을 이어갔다. 말리노프스키의 패스가 운 좋게 상대 수비를 맞고 자신의 발 앞에 놓여지자 득점 기계는 여지없이 득점을 뽑아낸 것이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비단 셰우첸코의 개인 능력만으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선수들이 연계를 이어갈 때 서로의 눈이 마주치지 않고서도 마치 다음 패스가 어디로 이어질지 예상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카보베르데를 쉽게 격파하였다. 힘과 힘이 대결. 장사체질의 센터포워드를 보유한 양팀 간의 경기는 누가 더 상대의 파워에 밀리지 않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았다. 두 팀의 파워가 크게 맞부딪히면서 경기는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파워에 있어서는 양팀의 공격수 간의 차이가 크진 않아 보였지만 스킬과 스피드, 그리고 경험면에 있어서는 노련한 넘버9인 크리스 우드가 몇 발자국 앞서며 뉴질랜드에게 승리를 선사하였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강추위는 중국과 온두라스를 얼려버리고 통가에게까지 이르렀다. 통가의 따뜻한 날씨는 과연 냉혹한 러시아의 공격을 버틸 수 있을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탈취해낸 러시아 병사들은 기계처럼 자신들의 위치를 찾아다녔고 결국은 아르툰주바의 오른발 마무리로 통가의 움직임을 완전히 얼려버렸다. 냉혹한 시베리아 벌판에서의 서바이벌은 통가 선수들에게 매우 어려운 듯 보였다. 러시아에서 냉혹한 스나이퍼로 칭송되고 있는 안드레 아르샤빈. 아르샤빈은 자신을 막던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의 파포스트 구석을 정확히 저격하며 통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통가의 핑크색 유니폼은 후반전 들어서야 자신감을 회복했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조그마한 불씨를 피우며 0패라는 수치는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툰드라에서의 서바이벌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통가 선수들은 어쩔 수 없는 패배감에 사로잡혀버렸다. 경기력은 꽤나 좋았지만
경기 결과는 의외로 실리적이지 못한 중국. 동병상련의 온두라스와의 경기에서 부활을 꿈꾸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승점이 절실했던 온두라스의 맹공은 중국에게 치명타가 되어 다가왔다. 하얀 장갑의 로멜 키오토가 반대편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알버트 앨리스가 이에 터치를 가미하면서 중국에게 선제골을 빼앗아왔다. 경기의 양상은 전반 40분경 온두라스가 맞이한 코너킥에서 크게 요동치며 흔들렸다. 이미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로멜 키오토가 높게 올라온 코너킥에 머리를 갖다 대며 또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 이때의 중국 수비는 100점 만점에서 빵점.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중국이 당당히 보여줬던 1, 2차전의 경기력은 어딘가로 실종되어 버린 것인가. 그나마 중국 선수들 중 간신히 1인분을 해주던 동탕저우가 만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뒤늦게 온두라스를 따라가봤지만 결국은 또다시 승리의 문턱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지난 대회의 폼을 되찾은 라울 히메네즈를 필두로 멕시코가 가지고 있던 공격 본능이 활짝 만개한 상황. 인도네시아에게는 그저 실점만 줄이자는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치차리토가 인도네시아의 넓은 공간을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돌파해내며 인도네시아의 수비벽을 뚫어냈다. 멕시코의 득점 퍼레이드는 여기서 끝나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1차 빌드업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하던 인도네시아. 결국 공중볼 경합에서 이겨내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중앙라인은 또다시 멕시코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자신들의 진영을 벗어나고 싶었던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무리한 전진만을 외치고 있었다. 선수들 간의 간격을 넓게 가져가며 인도네시아의 수비진들을 바깥쪽으로 끌어오는 멕시코의 전술은 인도네시아 선수들 사이의 공간을 벌어지게 만들었고 아즈텍 문명의 강력한 마추픽추의 창은 그 사이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를 정복시켰다. 멕시코에게 1대6이란 대참사 스코어로 대패를 당해버린 북마케도니아. 벌어져버린 득실차를 좁히기 위해서 앙골라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꺾으며 사기를 높인 앙골라는 그리 쉽게 당해줄 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살짝 길었던 엘리어트 시몬스의 패스를 은발라한 졸라가 센스있게 처리해내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정보광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북마케도니아 선수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경직되고 성급해져갔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는 건 역시 캡틴 판데프. 판데프의 동점골이 터져나오면서 북마케도니아는 한숨 돌리는 무승부를 만들었다. 아트사커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연승을 달리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디마스에게만 의존하는 원패턴 공격 전술이라는 수렁에 빠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프랑스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남아공의 우선 과제였다. 물론 남아공의 과제는 전반전에 이미 실패해버리고 말았지만 말이다. 음바페는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하여 남아공의 수비를 쉽게 돌파해냈고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후반전에는 라보나 패스라는 화려한 기술까지 보여주면서 두 번째 득점의 기점으로서 골에 관여까지 했다. 앙리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공중으로 높게 떴고 남아공의 네샤벨라 골키퍼가 비우고 나온 골문 안쪽으로 높게 취소 승공이 들어갔다. 프랑스에게 선제골을 넣으면서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리아. 하지만 신생팀 그레나다에게는 그보다 더 큰 패기와 열정이 있었다. 전반 36분 그레나다의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에 대기하던 제레미 헤더로 패스를 연결해 주었고 그 패스를 받은 호드리구 카랑카의 첫 번째 슈팅을 6탄 방어로 간신히 막아낸 시리아였지만 두 번째 슈팅은 막아내지 못하며 양팀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선제 득점 이후 촘촘하게 라인을 형성한 시리아의 두 줄 수비를 패스 연계로 가볍게 녹여낸 그레나다의 팀워크. 나타니엘 클라인의 컷백을 니어 포스트에서 끊어먹으며 추가골을 만들어낸 라이 필릭스의 좋은 움직임. 전반전 종료 직전에 터져나온 그레나다의 두 번째 득점은 후반전에서 양팀의 경기를 더욱더 치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하프타임 이후 카페인을 대량으로 들이부은 듯이 각성해버린 시리아 선수들. 그러나
좀처럼 열리지 않던 그레나다의 골문은 경기가 끝날 시점이 되어서야 간신히 열렸다. 동점을 만들기엔 아직 시간이 충분했지만 선수들의 체력은 그러하지 못했다. 중원에서의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며 1, 2차전을 무난하게 가져간 칠레. 연패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라크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칠레는 경기 초반부터 이라크의 사이드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에우에니오 메냐의 오뚜기 같은 플레이는 중원까지의 볼 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주었고, 메냐의 허슬 플레이에 살라스가 화답을 해주며 선제 득점을 쉽게 가져간 칠레였다. 칠레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면서 이라크에게 공에 대한 점유를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공격, 알리오스니가 칠레의 높은 수비 라인을 딱 한 번 무너뜨리며 후반 40분경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다. 연승이 깨질까 두려웠던 칠레 선수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였고, 후반 끝나기 직전 알렉시스 산체스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산체스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자모라노에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팀의 승리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었다. 백작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2차전에서 제대로 보여준 불가리아. 하지만 리비아는 그러한 고자세에 먹칠을 해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 보였다. 리비아의 방해 공작에도 불가리아는 우아하게 상대의 태클을 피해가며 선제 득점을 성공시켰다. 스토이치코프의 좋은 위치 선정은 오늘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냈고, 불가리아의 날카로운 콧대를 더욱 높게 세워주었다. 오렌지 군단의 황제 같은 경기력은 여전히 위대해 보였다. 그들에게 있어 조별리그는 토너먼트를 대비하기 위한 예열 단계로만 생각하는 듯 싶었다. 반면 네덜란드를 상대하는 감비아는 경기 내내 월드 클래스급의 선수들을 막아내느라 도전을 면치 못했다.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가 이번 대회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네덜란드의 득점포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감비아는 죽기 살기의 공격적인 전략을 쓰면서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해보았지만 스무스하게 탈압박을 해내버린 네덜란드 선수들은 곧바로 카운터 어택을 통하여 두 번째 득점까지 생산해냈다. 거세게 부러제끼는 돌풍 속에서 풍차의 바람개비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며 골풍년에 춤을 추고 있었다. 반바스테는 감비아의 수비라인을 또다시 무너뜨리면서 슬라이딩 슈팅을 가져갔고, 골키퍼의 선방 이후 굴러나온 세컨볼을 반니스텔로이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른 시간 3골차의 스코어가 만들어졌다. 네덜란드는 중원을 거치지 않는 빌드업으로도 날카롭게 상대를 요리하였다. 최후방 센터백인 버리우트로부터 시작된 공격 빌드업은 로벤과 반바스텐을 거쳐 크루이프의 최종 슈팅까지 이어졌고, 골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반니스텔로이가 또다시 세컨볼을 마무리 지으면서 4대0의 대승을 가져갔다. 3차전까지 넘어온 조별리그 상황에서 승점 1점씩만을 쌓아오며 맞대결을 맞이한 양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아이슬란드와 베네수엘라는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박스 안쪽에 밀집된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거리 포 한 방이 제격인 것을 눈치챈 AD로 구주현생. 중거리포가 상대 수비를 막고 구주문드선 앞으로 떨어졌고, 아이슬란드의 베테랑은 니어 포스트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넣었다. 이후 꽁꽁 얼어붙은 얼음 빙벽은 베네수엘라의 매서운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얼음 빙벽은 끝끝내 갈라진 틈을 메우지 못하며 론돈에게 통안의 동점골을 내주며 깨져버리고 말았다. 12번째 플레이어 붉은 악마들에게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쇄신의 변화를 꾀하는 대한민국. 상대는 폰지가 버티고 있는 캐나다였다. 테리우스 안정환이 캐나다 수비수의 강력한 피지컬에도 유연하게 버텨주며 전반전 말미에 선제 득점을 기록하였다. 무리를 해서라도 전진 패스를 계속해서 넣어주던 대한민국의 전술이 빛을 보던 순간이었다. 안정환의 발등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승기는 후반전에도 이어져갔다. 대한민국의 보물인 슈퍼소니 손흥민이 상대의 왼쪽 라인에서 혼자 드리블을 해나가며 자신이 갖고 있는 슈팅 정확도를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선보였다. 선수 개개인에 의한 승리였지만
달콤한 승리를 만끽하는 태극전사들이었다. 중원의 콘도그비아를 중심으로 리투아니아보다 더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강력한 패스 줄기를 막아내지 못하며 꾸준히 허덕거리던 리투아니아의 중원을 공략해 나간 콘도그비아. 결국은 오드베코의 선제 득점의 기점을 만들어주면서 리투아니아의 에너지를 소멸시켰다. 뭔가 축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 득실차가 벌써 10점. 두 경기 10개의 득점을 뽑아낸 웨일즈의 공격력은 이번 대회 모든 국가들을 통틀어 가장 최강이라고 불릴만했다. 그리고 그 최강의 공격 트리오는 오늘도 역시 득점을 잔뜩 뽑아내며 코모로에게 숨도 쉴 수 없게끔 폭격을 퍼부었다. 베일과 이알러시의 공격을 도와주기만 하던 라이언 긱스까지 득점을 터뜨리며 웨일즈의 양날개는 코모로를 깊은 심연에 빠뜨렸다. 긱스는 그간 가려졌던 자신의 공격 본능을 화려하게 뽐내가면서 멀티득점까지 만들어냈다. 연승을 달리던 코모로는 자신감이라는 거대한 풍선을 품은 상태로 이 경기에 임했지만 웨일즈의 드래곤은 그 풍선을 쉽게 터뜨리며 코모로를 자신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였다. 웨일즈는 세트피스까지 말끔히 건져 올리며 세 번째 득점까지 성공시켰다. 삼선에서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오던 마크 휴지가 득점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맛보며 코모로의 심장부에 드래곤 브레스를 내뿜었다. 까맣게 타버린 코모로의 속사정을 알아줄리 만무했던 웨일즈였다. 4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 조별리그 라운드. 두 팀 모두 연패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승리가 매우 절실했다. 득점을 먼저 터뜨린 팀은 엘살바도르. 잘 준비된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엘살바도르의 공격수 니코보니아가 에이사 골키퍼라는 방패를 뚫어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허를 찌르는 상대의 플레이에 이도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조별리그 상황에서 오늘 경기의 패배는 곧 탈락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 전반전 종료 전에 반드시 동점을 만들어 놓고 가야 했던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신들의 목표를 이룬 채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양팀 모두 승리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는 못하고 말았다. 팔카오라는 한쪽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조별리그 반환점을 맞이한 콜롬비아. 그러나 부탄을 상대로는 아스프리아라는 날개로만으로 충분해 보였다. 기나긴 다리를 쭉쭉 뻗어가며 공의 소유권을 잃지않은 아스프리아. 팔카오가 살짝 꿈틀거리며 달려들어가는 아스프리아에게 스루 패스를 전달해 주었고 이는 아스프리아에게 완전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 주었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팔카오는 자신의 부활 신호를 살짝쿵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팔카오와 아스프리아는 후반 24분경 다시 한번 최고의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며 또다시 부탄의 골망을 흔들었다. 팔카오에게 있어 부탄은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감의 먹잇감이 되었다.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기죽지 않으며 당당히 자신들의 축구 철학을 보여주던 산마리노. 본인이라는 베테랑의 존재는 기니에게는 부족한 단점으로 대비되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카바는 여전히 거구의 몸집으로도 상대를 꾸준히 괴롭혔다. 카바의 허슬 플레이로 얻어낸 프리킥 찬스에서 이브라히마 트라오레가 자신감 넘치게 슈팅을 가져가면서 기니가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베네데티니 골키퍼는 역동작에 걸리며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기세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던 산마리노. 오른쪽 라인에서 상대의 약한 압박을 틈타 치치레티가 크로스를 올렸고 베라르디가 목을 길게 빼며 머리에 맞춰내며 동점골을 터뜨렸다. 양팀의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다. 무난하게 조별리그 3차전을 맞는 이탈리아. 하지만 바하마에게 있어 이탈리아라는 상대는 넘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상 같은 상대였다. 후반 20분경 바하마는 이탈리아의 네스타에게 산사태를 맞아버렸다. 아직까지 득점이 단 한 개밖에 없던 바하마였지만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를 뚫어내기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실점을 내주고 만 것이다. 이탈리아는 늦게 터진 선제 득점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갔다. 경기 종료 휘슬을 10분여 남긴 상황에서 크리스티안 피에리의 3경기 연속 득점이 터져나왔다. 이탈리아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해주던 비에리의 활약에 아주리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다. 바하마에게 선제 득점까지 내주며 한때는 2연패의 위기상황까지 직면했던 가봉. 그러나 오바메양이라는 특급 골잡이의 활약으로 기세를 타버렸다. 라트비아는 오바메양에게 2명의 수비수를 마킹시키면서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빼앗을 심산이었지만 경기 초반의 집중력 부재로 오바메양을 놓치고 말아버렸다. 공간을 되찾은 오바메양은 부펜자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내어주었고 이윽고 오늘의 유일한 득점이 터져나왔다. 살짝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던 슬로바키아였지만 꾸역꾸역 승리를 따내가며 승점 6점의 고지를 밟았다. 그렇게 맞이한 상대는 말리의 조직력은 슬로바키아에게 시련의 아픔을 선사해 주었다. 스크르텔의 느린 발은 제네포의 빠른 발을 막지 못했고 사이드를 열어 제낀 제넨포는 그대로 슬로바키아의 골문에 슈팅을 날렸다. 슬로바키아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다. 조별리그 3차전의 마지막 경기. 모든 조별리그 상황을 정리해봤을 때 키프로스와 타지키스탄이 있는 현재의 조가 가장 죽음의 조에 가까워 보였다. 후반 11분경 안드레아스 마크리스가 가까스로 공을 살려내면서 선제 득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은 공은 최전방에 대기하던 소테리오우의 발끝에 걸리며 타지키스탄의 골문을 뚫어냈다. 누가 더 언더독의 힘을 펼칠 수 있을까? 의도치 않게 죽음의 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마리노스 키오니스의 침착함이 타지키스탄보다 키프로스가 더 가능성이 있는 언더독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각에서 슈팅을 성공시킨 키프로스가 사각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